안녕하세요, 신과장입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네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들께 감사드려야 되는 일인데, 제가 한 2달 전에 찍었던 내가 삼성전자를 퇴사한 이유 영상이 조금씩 반응이 있기 시작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요. 사실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과분할 정도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해서 저도 정성스럽게 최대한 제 의견을 드리고자, 그리고 격려하고 함께 힘내보자 댓글도 열심히 달아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영상은 제가 또 잠시 뒤에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그 댓글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도 있어서 AS 영상처럼 한 번 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또 어떤 영상을 또 오늘은 올릴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많이 고민하고 조금은 정제되고 완벽한 내용들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막 아이패드에 이렇게 원고처럼 막 제가 쓰고 싶은 얘기를 막 써보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사실 생각하고 이제 하고 싶었던 내용이 워낙 많고 이거를 또 글로 적다 보니까 조금 더 완벽하게 해보고 싶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막 썼다가 지우고 하게 되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더 자주 영상을 이제 올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과 더 많이 소통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즉 스피드가 더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많이 썼던 내용들 중에서 내가 진짜 그냥 하고 싶은 내용들 그냥 꼭지만 뽑아보자. 그래야지 내가 스피드 있게 빠르게 영상을 찍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꼭지만 몇 개 뽑아 놓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최근에 사실 저의 최근의 일들, 삼성전자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최근의 회사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려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한 9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대학교 때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이제 인턴을 했었는데, 그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회사 이름은 코트라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공기업이고 양재 이제 회사가 있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 코트라는 86개국에 126개의 코리아 비즈니스 센터라는 KBC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트라 같은 경우는 저희 대학교랑 약간 협업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학기 정도는 인턴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복학을 하고 나서부터 정말 코트라 인턴을 하고 싶었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중국어를 전공을 하였는데, 많은 중국 KBC 중에서도 홍콩 KBC를 꼭 가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복학을 하고 준비를 해서 정말 운이 좋게도 홍콩 KBC에 갈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홍콩 KBC 갔던 게 2010년 1월이었던 것 같아요. 2010년 1월이죠. 1월부터 제가 7월, 8월까지 홍콩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고, 한국에 들어와서 하반기 공채를 준비해서 삼성전자에 합격했었습니다. 홍콩 코트라는 정말 제가 이제 대학교 복학하고 나서부터 한 1, 2년 동안 정말 가고 싶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동안 너무 기대도 컸고 정말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중국어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베이징이나 중국의 각지는 많이 갔었지만, 홍콩을 갔던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곳이었어요. 홍콩 코트라는. 홍콩 코트라는 완차이에 있는 센트럴 플라자 31층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저는 거기서 지사화 프로젝트, 지사화라고 하는 그 팀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사화라는 게 또 뭐냐면, 이제 그 코트라는 사실 이제 투자나 이제 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데, 이 대상이 대기업이나 이런 회사들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에 많이 포커싱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지사화라고 하는 것은, 그 중소기업들이 이제 큰 회사들은 바로 자기들이 가가지고 지사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현지 법인도 만들고 이렇게 할 텐데, 이 중소기업들은 어쨌든 현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자금력도 대기업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적다 보니까 코트라를 통해서 이제 지사화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코트라가 약간 그 현지의 지사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현지에 있는 회사들이라든지 파트너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또 홍콩에는 많은 전시회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 홍콩 KBC 근처에 홍콩 컨벤션 센터가 있었어요. 완차이 그쪽에. 그래서 거기에
바로 이제 전시회 같은 것도 많이 여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시회를 하는 것도 많이 도와주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홍콩 KBC에서 지사화 팀에 배정을 받아서 6개월간 지사화 업무를 하였습니다. 참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래서 지사화 사업을 하면서 기억나는 것들은 그 전시회장을 많이 나갔던 게 기억이 많이 나요. 이게 그 현지 그 한국의 이제 중소기업 분들이 이제 오시면서 영어는 이제 많이 잘 하시는데 중국어라든지 그런 쪽은 이제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시회에 같이 가가지고 중국어 통역도 해드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심촌 그 홍콩에 계서 심촌에 이제 또 전시회를 가시는 회사도 있었는데 그 뭐 이렇게 보석 같은 거 파는 회사였거든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통역을 해드리고 어쨌든 마음에 든다고 하셔가지고 심천까지도 같이 한번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통역이 되게 좋았던 게 약간 이 페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월급이 정말 최소한의 수준, 용돈 정도의 수준밖에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그때 얼마를 받았더라? 한 300불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제 그 홍콩 생활비로 많이 썼었고, 뭐 이제 홍콩에서 이제 체류하면서 월세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한국에서 모아놨던 돈이랑 부모님 조금 도와주시는 돈이랑 뭐 그러고 뭐 장학금 받았던 것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충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300불이 이제 쓰자고 하면은 괜찮긴 한데 사실 적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통역 알바 같은 걸 하게 되면은 페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거의 뭐 제 한 달 월급 수준의 페이를 받기도 했고 해서 정말 마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통역 알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항상 이제 저희 팀장님께서 챙겨주셔서 가서 이제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보석 같은 보석류를 판매하시는 그 업체가 하나 또 있었고, 그리고 하나는 또 제가 거의 아마 가자마자 바로 했었던 업체 중에 하나인데 그게 핸드폰 케이스, 아이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때는 그 사장님 와 되게 이제 활력 있으시고 하셔가지고 점심도 못 먹을 정도로 막 뒤에서 컵라면 먹으면서 우리 막 미팅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랬던 업체가 또 있고, 그리고 제 기억에 제가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마지막에 식품전을 했어요. 7월 달에. 그래서 그때 한국의 많은 식품 회사들이 많이 이제 와가지고 전시회도 참여하고 바이어들도 만나고 뭐 그러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황흠보리라고 해가지고 호두과자 파시고 그 보리빵을 만드는 찰보리빵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근데 그 회사는 제가 많이 이제 관여를 했었어 가지고 뭐 거기서 그 전시회장뿐만 아니라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도 찰보리빵을 막 팔고 호두과자 팔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도 막 그 호두과자 만드는 거 배우고 뭐 그랬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게 참 이 가운데서 껴가지고 이 바이어 홍콩의 현지 바이어도 있고 이제 한국의 회사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 이 사이에서 제가 이제 하는 게 정말 쉽지만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 한국 분들은 원하는 게 막 이렇게 있고 이 홍콩 바이어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하는 것들을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바로 다이렉트로 말해드리면 서로 이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제 막 말하는 거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양쪽 다요. 한국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제 중간에 껴있다 보니까 이거를 다이렉트로 하지 못하고 한번 원쿠션, 투쿠션 먹인단 말이죠. 왜냐면 다이렉트로 했다가는 분명히 뭔가 일이 생길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상황을 다 아니까 더 편해지긴 했었지만 뭐 저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경험이 많이 늘어났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게 되게 그 당시에 정말 재밌었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상사라든지 이제 무역 상사죠. 무역 상사나 이런 것 쪽에 되게 많이 그쪽을 이제 장래 비전으로 생각하고 장래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지금처럼 이제 IT 회사나 뭐 이런 데서 일할 줄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되게 재밌었고 그런 뭐 통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약서를 전달한다든지 업무 메일을 쓴다든지 통화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그때는 어설펐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물론 실수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옆에서 어쨌든 홍콩 현지 직원분들도 있었고 코트라의 직원분들도 있었고 그때 한국의 중소기업 분들도 저를 그때는 완전 대학생이니까 26밖에 안 되는 대학생이니까 너무 예뻐해 주시고 오시면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고생하는 걸 아니까 그래서 배운 게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와 이렇게 크든 작든 사업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만은 않은 일이구나 그 사장님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었어요. 그리고 이제 홍콩 코트라는 뭐 다른 뭐 여러 가지들이 또 있을 텐데 뭐 처우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때 홍콩 코트라에서 현지 직원도 제가 받고 실제적으로 본사에서 오신 분들도 받고 그리고 현지 직원도 두 가지 부류가 있었거든요. 한국 분이 있고 현지에서 진짜 일하시는 로컬 분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간 차이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제 3자로서 얼마나 객관적일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저는 어쨌든 현지 로컬 분들하고 더 많이 이제 일을 했었으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9년 전에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때 얘기들을 또 한번 드려볼게요. 어쨌든 홍콩 코트라는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대학생 때 곳이었고 제가 그 전에 또 약간 중국에서 인턴을 한 2개월 정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하고도 또 다르게 많은 걸 배우고 직장인으로서 이제 배우는 것들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 그냥 이제 맛만 보는 수준이긴 했지만 뭐 회식도 그럴 거예요. 회식도 맛만 보는 수준이긴 했지만 이제 다 해보고 그런 글로벌 느낌, 글로벌 기업에서의 회사를 다니는 느낌 그것도 다 배워보고 그리고 해외에서 파견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어떤 경험들을 겪게 되겠구나 그리고 룸메이트랑은 어떻게 지낼 수 있겠구나 뭐 그런 것도 배우고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이제 막판에는 거기 홍콩의 현지의 그 로컬 직원이랑 정말 많이 친해져가지고 같이 꽝저우도 놀러가고 심천도 놀러가고 뭐 거기서 이제 그 현지 업체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뭐 막판에는 인턴이 끝난 다음에도 뭐 알바 같은 것도 조금 하고 그러면서 홍콩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홍콩은 제가 그때 정말 뭐 개인 시간도 많이 있었어 가지고 한편으로는 돌아가면 취업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걱정도 있었지만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여기저기 돌아도 많이 다녀봤었어 가지고 홍콩 얘기는 제가 앞으로도 몇 번 더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홍콩, 중국 뭐 이런 쪽은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제가 사실 정리를 막 해놨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조금 더 세세하게 드리고 오늘은 약간 맛배기 스타일로 홍콩 코트라에 대한 맛배기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 지사와 사업 그쪽에 관련된 것들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좀 약간 확실하게 이게 스피드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자주자주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저는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코트라 관련돼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뭐 댓글 남겨주시거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뭐 중국, 홍콩, 그리고 뭐 삼성전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지금 최근에 느끼는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영상으로 계속 찍어 올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시고 이 영상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회사와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신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